네, 최근 세계적으로 증시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히려 선진국의 변동성 확대가 신흥국 증시에 오히려 기회를 줄 거란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이에 우리 한국경제TV에서는 오늘부터 아시아 시황을 빠르고 또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2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아시아 시황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 아시아 증시대에선 강달러로 인한 아시아 통화 약세,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부터 함께 좀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면서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철강 관세 소식에 일본 철강업체 주가가 1% 내외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오후죠. 미일 정상회담이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마무리되면서 지수는 일단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오전장보다는 상승의 드라이브에 거는 모습인데 2시 15분 기준 이 시각 현재 0.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화권 증시에서는 관세보다는 딥시크가 뜨거운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개장 직후 중국의 통신사 3사가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고요.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알리바바나 바이두 쪽에서의 강세, 또 본토 지수 내에선 유클라우드나 클라우드워크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줬습니다. 홍콩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일단 지수는 3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통신주 강세 속에 샤오미가 다시금 신고가 경신에 성공했습니다. 통신주와 IT주의 강세 항생지수도 이 시각 현재 1%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21,40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 가권지수의 경우에는 오늘장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 충격도 상당하지만 문제는 환율인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다시금 재개됐고 대만 달러의 환율이 오르면서 하방 압력을 받은 겁니다. 이에 가권지수 4거래일간의 상승을 지루하고 2시 20분 기준으로는 1.1%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 증시도 관세와 환율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인도 증시 대표 지수죠. 센섹스 지수 역시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업종별로 보시면 13개 업종 중 10개 업종이 하락하면서 장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경기 둔화에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인도의 통화 단위인 루피 환율이 관세 우려로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2시 10분 기준 인도 센섹스 지수는 0.7%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베트남 지수는 0.4% 하락하면서 126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분야 애널리스트 통해서 자세한 시황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박수진 선임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수진입니다. 네, 오늘 중국 증시 상황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중국 주요 지수는 오전장에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중국, 홍콩 증시 모두 IT 기술주 상승세 이어지면서 오후장 상승폭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47%가량 상승 중이고요. 중소형 테크 지수인 과창 50 지수는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는 중국 본토 지수 대비해서 조금 더 상승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생 테크 지수가 2%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알리바바나 텐센트, 중국의 국유 통신사 등이 딥시크 기반으로 AI 산업 발전을 좀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중국 시장에서의 화두는 이 딥시크 영향 그리고 뭐 관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주목받은 이슈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우선 오늘 주목받았던 이슈는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네. 번째는 춘절 이후 계속 딥시크의 시장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선은 중국에서 이제 미국의 의존을 좀 많이 낮춘 상태로 자체적인 AI 언어 모델이 개발됐다라는 것이 좀 고무적이고요. AI 산업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라든지 칩 설비 등에 대한 수요가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따라서 IT 하드웨어 업종이 좀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월 초에 발표된 소비 부양 정책인 2구 헌신 정책에 관련된 결과 데이터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차나 가전, 스마트 기기를 바꿀 때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정책에 따라서 이런 지금 판매 데이터들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호조 확인되고 소비 심리가 조금 다시 되살아난다라는 분위기에 따라서 8월 양에도 기대감이 좀 같이 반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중국 증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진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아시아 증시 주요 뉴스입니다. 호주 무역부 장관이 호주의 철광과 알루미늄 수출은 미국인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과 호주 간 공동 방위이익에 핵심적이라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지난 몇 개월간 호주에서는 트럼프 일기 시절 획득한 관세 면제와 유사한 면제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 발언 역시 해당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인도 중앙은행이 약 5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기준금리인 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를 6.25%로 0.25%포인트 인하한 건데요. 코로나19 유행으로 경기가 침체했던 2020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최근의 경기 부진에 대응하고자 하는 부양책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만에선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알래스카산 천연가스에 대한 구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만 경제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검토건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고 실행 가능성 평가와 추가 구매 의향을 밝혔습니다. 조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분위기로 종료됐습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방위비 증액 요구나 관세 부과 등 예민한 사안에 대한 대화는 오가지 않았는데요. 또 트럼프가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거란 우려가 있었지만 해당 안건에 대한 얘기는 없으면서 수혜주로 일본의 자동차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아시아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